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11일 겐다이 비즈니스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이 나라는 아직 세계에서 싸울 수 있다. 캐논전자, 쿠보다, NEC, 파나소닉, 엄청난 기술 개발하는 일본의 대단한 기업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일본 기업들을 예로 들며 열심히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칼럼인데요. 누리꾼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모양이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크신 구독, 좋아요. 이 나라에는 오랫동안 정체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감돌고 있다. 하지만 아직 세계에서 싸울 힘은 확실히 남아있다. 기업 총수, 젊은 기업가, 천재적 연구자 등 일본을 다시 한번 빛낼 선두주자들을 찾아보았다. 엔화 약세와 고물가로 일본이 점점 가난해진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은 세계적으로 쇠퇴하고 고령화와 인구 감소도 맞물려 침체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거기에 코로나19 사태가 덮쳤다. 그러나 과거 세계를 휩쓴 일본의 기술력은 아직 퇴색되지 않았다. 과거 일본은 가전과 반도체에서 선두였지만 지금은 한국과 중국에 뒤진다. IT 기술에서는 인도의 부상이 두드러지고 구글이나 MS의 CEO는 모두 인도 출신이다. 하지만 일본 기업에는 지금까지 축적해온 기술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를 다시 사업화함으로써 이길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있다. 우주에 도전하는 일본의 기술력. 캐논전자는 우주 비즈니스로 미국에 도전한다. 그 무기는 철저한 내부 제품 채용 방식이다. 이 회사는 2009년 우주 개발 사업을 시작해 초소형 인공위성 개발에 착수했다.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그룹 기업의 민생품을 사용해 가격을 낮추는 것. 예를 들어 첫 제품에 탑재한 카메라는 캐논의 중고품을 이용했다. 발사 6년째에 접어든 지금도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농업의 선도기업이 일본에 있다. 쿠보타는 일본 최고의 농기계 제조업체이지만 해외 매출 비중이 약 70%다. 글로벌 기업이면서 사업 구조로 볼 때 농업의 선도기업이라 할 수 있다. 쿠보타는 2014년부터 컴퓨팅 시스템화된 영농기계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농사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농기 가동 상황도 파악 분석하여 비료의 양 등을 적절하게 조언해 수확량 향상과 비용 절감을 이끌어낸다. 의학 분야에서는 NEC가 암 백신을 연구해 눈길을 끈다. 암에 대한 면역 반응을 강화하고 암의 증식, 진전을 제어하는 면역 치료법에 근거한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NEC에서는 AI를 중심으로 한 선진 디지털 기술을 구사해 암 면역 요법에 임하고 있다. 환자마다 정상적인 세포와 암세포의 검체를 채취해 유전자 변이를 검출하고 AI로 유효성이 높은 항원을 리스트업해 백신에 통합하고 있다. 태양전지로 중국의 반격. 한 차례 중국에 패한 분야에서 반격을 시도하는 기업도 있다. 열쇠가 되는 것이 노벨상급의 발명이라고도 불리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다. 이는 천처럼 변형할 수 있고 무게도 가볍고 평면에도 곡면에도 장착되기 때문에 발전량은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 접지 면적에 비례해 막대해진다. 중국 못지않게 일본에서도 파나소닉 등에서 개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주도하는 분야는 차세대 에너지로 불리는 수소다.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수소를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해왔다. 인공 광합성을 이용해 수소를 만들어내는 연구에서 일본은 압도적 우위에 있다고 한다. 일본의 추락은 1위 기업이 추락했기 때문이 아니고 중소영세 기업이 살아남아 노동의 대부분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감가상각이 끝날 법한 낡은 설비를 가지고 어떻게든 일자리를 지켜내겠다며 세금으로 연명해왔으니 생산성도 오르지 않고 이익률도 오르지 않는다. 게다가 그런 기업에 맞춰 최저임금을 올리지도 않았다. 심지어 언론은 업무 역할은 신성한 것이라며 고객의 요구에 충실히 답하라 하고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보도해왔다. 그러므로 정당한 임금 인상이나 권리를 주장해도 내가 더 힘들게 산다며 반대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경영진은 버블이 붕괴되는 긴급 사태에 인건비 삭감으로 극복했으면서도 마치 원가 절감으로 이익을 내는 것처럼 꾸며왔기 때문에 추락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일본의 과제는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기술을 사회에 구현하는 수완이 낮다는 것과 기술을 세계에 파는 세일즈에 안쓰러울 정도로 서투른 것이 문제입니다. 기술의 우수성을 자화자찬하고 무엇을 위한 기술인지 의미나 목적을 생각하지 못하는 좁은 시야, 자폐증적인 경향이 일본에서는 현저합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졌을 때 전함 야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기술력이 아무리 높고 탑재된 무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종합적인 전략이 나빴기 때문에 결국 이길 수 없었습니다. 기술자와 비기술자 간의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아요. 기술자는 보통 말로 기술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비기술자는 적용되는 기술이 무엇인지 기초부터의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속 깊은 곳에서 경멸하고 때로는 적대시하며 건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메이지 시대 이래의 문과 이과를 나누는 일본 특유의 교육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세계에서 싸울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통용되는 기술이 있겠지만 조만간 일본은 후진국이 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 위기감을 갖고 기술 개발에 정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본은 이런 기술자, 연구자가 연구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많은 연구자들은 해외에 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 일본만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술은 없네요. 기본적으로 세계에서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 기업의 마케팅 약점이고 또 하나는 정부의 무지입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문제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글로벌로 전개할 수 없는 일본 기업의 단점입니다. 기술에 자신감을 갖고 그것만 있으면 팔린다고 생각합니다. 가전이 좋은 예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뒷받침이 없어 글로벌 비즈니스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반도체가 좋은 예입니다. 현재도 배터리라는 큰 시장이 생겼는데 일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량 생산하고 비용을 낮춰도 구미에서 관세를 부과해 결국 비싸지고 마는 것입니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제조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관세 제로에 중국 배터리도 문제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 기업이 열심히 할수록 손해만 보는 것입니다. 기술이 있다고 해도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다. 일본에서 개발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중국이 뒤따라 대량 생산하며 싸게 판매하는 것이 지금의 현상이다. 언급한 기술들은 현재로서는 질이 좋아 어떻게든 유지하겠지만 아무래도 해외 인건비가 경쟁이 안 된다. 실용화도 너무 느리고. 이건 이른바 일본 스고이 계열의 기사인가요? 현재 일본이 경제적으로 정체된 가장 큰 요인은 1995년 이후 경제의 방향성이나 이를 위한 사회 시스템을 바꿀 시기를 놓친 것이다. 성공 체험에만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로 치면 중국이나 한국과의 경쟁이 아니라 미국, 영국을 지향하지 않은 것이 치명상이 됐다. 이걸 30년 가까이 계속했고 게다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 2차원 완화 등으로 연명치료만 한 것이 일본의 모습이었다. 이제는 중국의 틱톡, 한국의 BTS, 대만의 TSMC 등 주변 국가의 세계시장 위상에 크게 뒤처져 있음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돌쇠 한마디! 언제부터인지 일본 스고이 기사가 먹히지 않게 됐음을 목격할 수 있군요. 더 큰 문제는 이를 극복하기는커녕 젖은 낙엽으로 땅에 납작 엎드리려 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